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쭉 결합성이 있습니다. 결합성은 우선순위 같은 연산자의 결합 방향이 되겠고,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 일반적인 결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 여기 있는 애들과 여기 있는 애들은 결합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자, 연산자들을 잠깐 살펴보면 괄호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애들은 괄호를 치면 되겠고, 괄호 안에 괄호가 있으면 안쪽에 있는 괄호 먼저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열의 첨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대괄호가 있겠습니다. 배열의 순서 몇 번째 방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네 두 개는 구조체에서 쓰는 건데, 구조체가 자기 멤버를 접근할 때 점이나 화살표를 접근해요. 얘는 일반 구조체 변수, 얘는 포인터 구조체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뿔뿔이나 마이너스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변수 뒤에 쓰는 애들을 후치라고 얘기하고요. 변수 앞에다 쓰는 애들을 전치라고 하는데, 후치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네요. 하나 증가시켜라, 하나 감소시켜자라는 거고요. 자, 얘를 캐스트 연산자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료형, 인티저 캐릭터 더블 괄호 열고 닫고를 하게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자료형을 잠깐 동안 여기 자료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사이즈 오브는 아까 키워드이기도 하고 연산자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뒤에 나오는 애 바이트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찍으면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와라 하는 참조 연산자입니다. 어떤 변수 앞에다가 %를 하게 되면 그 변수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는 연산자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를 굳이 쓰게 되면 양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쓰게 되면 숫자나 변수의 마이너스를 앞에다 써주게 되면 걔가 부호를 마이너스로 취하라는 거죠. 부호를 마이너스로 취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틸다를 쓰는 건데,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0은 1, 1은 0으로 1의 보수를 취하라는 겁니다. 낫은 원래 거의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우선순위가 조금 더 낮고요. 쉬프트 연산자, 비트와이즈 쉬프트 연산자는 왼쪽으로 쉬프트 시킬 때마다 2의 n승으로 곱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쉬프트 할 때마다 2의 n승으로 나누기가 돼요. 그 다음에 부등호 크냐 작냐, 그냥 같으냐 다르냐 비교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비트 앤드 익스클루시브와 오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각 비트별로 AND나 OR을 취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AND나 OR을 취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논리 AND OR가 좀 더 낫네요. 그 다음에 사망연산자, 물음표 콜론, 사망 조건연산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퀄 대입연산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 대입연산자들도 있습니다.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다 있고요. 마지막에 콤마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괄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안쪽에 있는 괄호가 더 높은 거고요. 자, 이거 제일 먼저 하고 이거 우선순위 높고, 그 다음에 쭉 우선순위가 같은 애들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같으면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산술 연산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이거는 2가 나오는 거고요. 얘 2.5, 2.5, 얘는 당연히 2.5죠. 같은 형이니까. 얘네 두 개는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퍼센트 연산자,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배수를 구한다든지 짝소수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쓰고요. 얘는 둘 다 정수인 값만 가지고 놉니다. 산술 연산자들 다 결과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저번 학기 했던 예제들이니까 쭉 보면 되겠고, 혹시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면 저번 학기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0% 이꼴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출력은 이렇게 되죠. 왜 그런지 기억납니까? escape sequence라고 해서 여기 있네요. 퍼센트 자체를 출력할 때는 퍼센트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되겠고, 자, 증가나 감소 연산자도 여기 보면 앞에다 쓰는 방법이 있고 뒤에다 쓰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후치 여기가 이제 후인데 이런 게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얘네들은 앞에 있으니까 먼저 하나를 증가나 감소시키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를 증가나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으면 먼저 A의 값이 하나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P에다가 저장하니까 둘 다 11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다 그러는 거는 일단 생각 안 해요. 뒤에 있으면. B의 값을 BP에 넣으니까 1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P의 값이 증가가 돼서 B의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거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DM이 20이었는데요. 뒤에 있으면 일단은 20을 출력을 해요. 20을 출력한 다음에 이제 DM이 하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21이 됐고요. 여기서 출력하기 전에 또 하나 먼저 앞에 있으면 먼저 한다 그랬죠. 증가해서 2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캐스트 연산자는 아까 지금 자동형 변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3인데 더블형으로 바꿔라. 그럼 강제로 뒤에 있는 애를 잠깐 동안만 더블형으로 바꾸는 건 물론 이거랑 똑같으니까 굳이 뭐 상수를 이렇게 할 리는 없고요. 보통 변수를 이렇게 합니다. x 너 잠깐 인티저형으로 바뀔래? ch 캐릭터형으로 바뀔래? sum 너 더블형으로 바뀔래?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x는 y 나누는 게 아니고 y는 둘 다 인티저형인가 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더블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뒤에 있는 애가 걸리는 거예요. y를 잠깐 동안 더블형으로 바꿔라. 그러면 둘 다 인티저형이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더블형으로 바뀌니까 결과가 더블형으로 나오겠네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쭉 결과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사이즈업 연산자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연산자이기도 하는 특이한 애라고 그랬죠. 변수나 배열명을 쓰게 되어 있고요. 자료 같은 경우는 자료형을 쓸 때는 반드시 괄호를 열고 닫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 4바이트니까 4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넓은 자를 포함한 길이가 나와요. 자, 한글을 하게 되면 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는 9가 나오죠. 각각 2바이트씩 하고 뒤에 넓은 자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 컴파일러나 이런 데서 보면 여기 하나가 3바이트씩이라서 13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엔코딩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유니코드는 엔코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컴파일러마다 혹은 온라인 컴파일러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5가 나오는데요. 인코딩 방식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고 UTF-8로 할 때는 여기 하나가 3바이트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7이 나올 겁니다. 컴파일러마다 조금 다르니까 한번 다른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도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조건 연산자는 물음표 콜론이고요. 물음표 앞에 조건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수식 2가 튀어나오고 거짓이면 수식 3이 튀어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if else를 쓸 거를 한 줄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였고 예제 해보면 알겠죠. 대입 연산자는 A는 10이다가 아니고 10을 A에 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B를 A에다 넣어라. B 변수의 값을 A에다 넣어라 하는 거고요. 더한 거를 A에다 넣어라 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 그랬죠. 결합성이. 그래서 이거 먼저 합니다. 이거 먼저. 10을 x에다가 y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y가 10이니까 x나 y나 둘 다 10이 들어가겠죠. 자, 혼합 대입 연산자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소스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아 가지고요. 자, a라는 변수에다가 5를 더해서 다시 넣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같은 변수를 가지고 조작을 할 때는 얘를 없애버리고 더하기를 앞으로 당깁니다. a 더하기를 다 똑같고요. 자, 이것도 a 없애버리고 더하기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나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네 개가 다 같은 뜻이네요. 마이너스도 하나 감소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도 확인을 쭉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자, 관계연산자는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 결과가 참이면 1이 나오고요. 거짓이면 0이 나와요. 자, 이게 참이니까 1이 나올 테고 거짓이니까 0이 나올 테고요. 문자 상수들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소문자에는 97이고 아스키 코드, 대문자에는 65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참이 되겠네요. 1이 나오겠습니다. 결과가. 관계연산자들도 쭉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는 not equal이 되겠어요. 같으니까 다르니까 거짓이니까 0이 나오고요. 참이니까 1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너미 1이냐라고 물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1을 그냥 넘에 넣으라는 거고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돼서 항상 참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같지 않냐고 물을 때는 not equal을 쓰게 되어 있어요. not equal. 관계연산자도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요. 자, 논리연산자들은 and, or와 not이 있습니다. and는 둘 다 t일 때 t가 나오는 거고 true가 나오는 거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t면 t가 나오는 거고 not은 뭐냐면 a의 not이니까 f일 때는 t가 나오고요. t일 때는 f가 나오는 거죠. 참일 땐 거실 땐 참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nd, or와 and가 있는데요.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참이잖아요. 뒤에가 그래서 참이나 거짓이나 상관없이 어차피 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and일 때도 거짓이죠. 그럼 뒤에가 참이나 거짓이나 어차피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이거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두 줄을 쇼 서킷 룰이 동작하고 있다 그래요. 연산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봐야 뒤에 해봐야 이미 앞에 걸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쇼 서킷 룰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관계연산자는 논리연산자랑 같이 많이 놀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 이상 95 미만이라고 했을 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나란히 해놓게 되면 이거는 그냥 지금 관계연산자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합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관계연산자는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는 거고요. 이 지금 이쪽의 결과는 논리 관계연산에 의해서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0이면 어때요? 0. 결과가 0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이 되죠. 1이다. 참이면 1이 나올 텐데 역시 참이죠. 그래서 이 조건은 항상 참이 돼요. 요 90에서 95 사이만 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코어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게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로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지. 어떤 사이의 값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쭉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윤년 같은 거 판단하는 거, 이렇게 딱 윤년, 그 조건 주고요. 해라 해서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참고로 이 지금 문장은요, 여러분 자바나 C샵에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연산자들이 거의 언어마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되겠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윤년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괄호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는 있는데 우선순위 때문에 여기 이렇게 쭉 그냥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라는 것은 수를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비트별로 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짜리가 있네요. XOR는 둘이 다를 때만 1이 나오는 게 XOR고요. 틸다는 1의 보수를 취하는 거죠.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논리연산자랑 다른 점은 일단 수를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각 비트별로 이렇게 AND나 OR을 취하는 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6진수가 이제 쭉 풀어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진수로 풀어치면 16진수 하나는 원래 16진수가 지금 이렇게 해서 32비트로 되어 있는 건데 걔를 이진수로 하나씩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걔네들을 이렇게 다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고요. 걔네들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비트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비트 쉬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하나씩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6이죠. 6 0, 2, 4, 8이니까 6이잖아요. 자, 얘를 왼쪽으로 하나씩 시프트 시키면 3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여기 12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나누기 2가 되고요.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곱하기 2가 돼. 한번 할 때마다. 물론 빠져나가는 비트가 없을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프트 시킬 때마다 이 n승으로 곱이나 나누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90을 왼쪽으로 한번 시프트 시켜라는 것과 곱하기 2해라는 건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근데 이제 결과는 둘 다 180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쉬프트 연산을 썼을 때가 훨씬 더 빠릅니다. 고속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이제 만들고 이럴 때 이 n승으로 곱이나 나누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쉬프트 연산자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곱하기 하는 것보다. 곱하기는 컴퓨터가 더하기를 계속 자리 바꿔가면서 더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보다는 뭐 쉬프트 연산이 훨씬 더 빠르죠. 물론 이 n승으로 할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사라지기도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빠져나가는 비트가 있으면 0.5나 이런 게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M% 연산자는 뭐냐면 그냥 쓰면 변수의 값이고요. 그 변수의 주소가 나오겠습니다. 주소. 자, 그런데 주소는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데브C 뿔뿔이나 다른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하면 다 제각각 나옵니다. 이게 16진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에서 한 바이트씩이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 4바이트로 해서 출력이 돼요. 데브C 뿔뿔에서 하게 되면 쭉 해보면 8바이트에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또 6바이트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들은요, 메모리의 스택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컴퓨터, 지금 온라인 컴파일러는 그쪽 원격에 있는 컴퓨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OS를 쓰느냐, 뭐 윈도우즈를 쓰느냐, 리눅스를 쓰느냐, 유닉스를 쓰느냐, 또 컴파일러를 뭘 쓰느냐, 데브시블 뿌리냐, 아니면 뭐 클랭을 쓰느냐, GCC를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실행할 때마다 또 매번 다릅니다. 스택이라는 공간이 그래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주소가 어떤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 6바이트, 8바이트로 나오네 라고 이제 갸우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게 변수, 지역 변수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연산자로 요 첨자 대괄호는 이제 여기 배열의 몇 번째 망인지를 나타낼 때 쓰고요. 점과 화살표는 둘 다 구조체일 때 쓰는데 일반 구조체 멤버 변수가 자기 멤버를 적을 때는 점을 써요. 점을. 일반적으로 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구조체 변수가 아니고 포인터 구조체 변수라고 하면 점이 아니고 여기 점으로 되어 있네요. 화살표로 해서 멤버를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x는 10이고, y는 일반 변수고, px가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이게 포인터 변수는 어떤 변수의 주소만 저장할 수 있고요. 지금 x의 주소를 px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px 값을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x의 주소가 나오는데요. px 앞에다가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하게 되면 얘 가리키는 주소, x의 주소죠. x의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세요. 즉 10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의 저장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는 간접 참조 연산자가 여기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뭐 예제들은 막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동영상 강의를 좀 참고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면 되겠고요. 6주차 동안 했던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한 감이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내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문법을 이해하고서 프로그램 해야겠다 그러면 아마 평생 가도 프로그램 못 합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 쭉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자세하게 쓸 때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6가지 6주차 했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과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실행 가능한 소스를 그대로 복붙해서 결과를 한 번씩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스만 실행 결과 캡처할 필요 없어요. 소스만 제출하면 되겠고 혹시 이제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 그럴 리는 없지만 선택 과제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간단한 소스 몇 개는 심플 스타일로 변형을 한두 개만 해봐도 되겠습니다. 몇 개 소스는 변형도 좀 해보면 좋겠고 변형한 예제가 있다 그러면 주석 처리나 캡처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